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혹시 밤 바다에서 달빛을 온몸으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 있습니다. 오롯이 고요한 가운데 나만 홀로 존재하는 시간. 그럼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나 기억까지 되살아나죠.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은 역설적이게도 비울수록 채워지고 침묵할수록 신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혜민 스님과 함께 지혜와 평온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야쿠르트도 가져왔습니다. 원래 물 마시면서 낭독하거든요. 한국 야쿠르트 맛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모든 문장을 필사하고 싶을 정도로 명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포스트잇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펼쳐서 몇 가지 문장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차 한번 살펴볼까요? 1장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2장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 3장 삶을 감상하는 법, 4장 우정의 여러 가지 면, 5장 외로움에 관한 생각, 6장 마음을 닦는다는 것. 모든 문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중의 일부입니다. 행복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삶의 주도성이 내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지금 하는 일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삶을 주도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아무리 남들이 재미있는 것이라 해도 힘겨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 주도성을 잃고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용기 내어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처럼 자신의 미래를 내 스스로가 아닌 옆 사람들을 보면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국인을 지필한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에게 더 맞는 다른 일을 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일을 포기하려면 무척이나 두렵고 용기가 필요하다. 포기하는 법, 삶의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공감이 갔어요. 넘겼을 때 좋았던 문장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져요. 박사 논문을 쓸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논문은 끝마친 논문이고 박사 논문이 인생 최고의 책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니 그냥 써라. 아, 너무 좋은데요, 지도 교수님? 그냥 써라. 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마음에 와닿는 명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같게 하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 중의 내용입니다. 연애도 해본 애들이 잘합니다. 부모 말만 잘 듣는 착한 아이들보단 부모가 반대하든 말든 하고 싶은 연애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결혼 생활도 더 잘해요. 사람은 각자 인생에서 자기만의 춤을 만들어 추고 있습니다.
실패도 상처도 그 춤의 일부분입니다. 힘들까봐 자식의 춤을 부모가 대신 춰주면 언젠가는 아이가 그 부분을 다시 춰야 합니다. 아이의 춤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남 인생 간섭하는 것은 입만 있으면 된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행동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말만 하고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그건 상대는 안 보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삶을 감상하는 법 중 좋은 문장들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중심의 삶, 다른 하나는 존재 중심의 삶입니다. 행위 중심의 삶은 큰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야 비로소 내 삶의 가치가 생긴다고 보는 반면, 존재 중심의 삶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성스럽고 지혜롭고 우주와 연결된 사랑 속에 있다고 봅니다. 행위 중심의 삶은 행복을 먼 미래에서 찾으려 하지만, 존재 중심의 삶은 존재 자체가 주는 느낌에서 찾습니다. 연결감에서 오는 행복이나 치유, 평화, 사랑도 행위 중심이 아닌 존재 중심으로 살 때 일어납니다. 행복을 단순히 즐거운 느낌으로 정의하면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고대 그리스에선 행복의 정의를 자신의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느끼는 기쁨이라고 했다네요. 지금 자신의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가요? 그 시간이 모두 행복입니다. 우정의 여러 가지 면 중 좋은 문장들을 읽어드릴게요. 행복은 나에 대한 고민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도와줄 때 커집니다.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는 본인이 평생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친구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애인을 데리고 왔다. 친구는 나와의 대화 사이에도 그 애인을 엄청 챙겼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친해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수업료입니다.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풀어 화해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넘지 않아야 하는 심리적 선을 지키세요. 그를 돕다가 내가 점점 불행해지면 처음의 선의가 원망으로 변합니다. 외로움에 관한 생각 중 문장입니다. 어렸을 때는 일기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책상 속에 숨기고 열쇠까지 채웠는데, 지금은 SNS로 자신의 하루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시대네요.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상대의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SNS에 올리면 안 된다고 봐요. 툭 던진 비판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운 것이 왠지 좀 부담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성공한 사람을 많이 만나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만 보면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우정은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 주고요. 진정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에게 지혜를 줄 사람, 좋은 에너지를 나누어 줄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새로운 세상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도 생깁니다. 저는 이 책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책의 중간중간에 예쁜 사파가 많습니다. 주로 달빛과 그를 마주보는 사람의 뒷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달의 한 면만 바라보고 아름답다 말하고 그 뒷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의 앞모습만 집중하느라 그의 뒷모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요함 가운데서 모두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라봅니다. 저의 낭독과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빛으로 사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